더좋은 TV. 네, 오늘은 더좋은 TV 3회 방송차입니다. 3회 방송. 네, 이번 영상 주제는 토요일날 진행한 잡세미나, 저희 더좋은 지점 잡세미나 영상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죠. 와서 제 멘토를 만났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분이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 통 가는 일을 하고 계시면 저도 옆에서 그 정수기 통을 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멘토, 다음 타자 저희 지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리지널에서 어떤 지점보다 더 좋은 지점, 그죠? 더 좋은 지점 발견입니다. 인사드릴게요. 43살이에요. 43살. 43살 같죠? 그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 고령화, 저금리, 자본주의 4.0 시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자,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느낌이 오세요? 어떠세요? 지금 나이가? 23살. 23살에 고령화라는 말 딱 들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아직까지는 와닿지는 않은데. 전혀 와닿지 않죠. 전혀 와닿지 않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고령화가 어떤 사회인지. 고령화 사회라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제가 12년 전에 영업을 시작할 때 고객을 만나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고객님, 현재 같은 열정과 의지와 건강 상태로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고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75?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2년 전에. 지금 와서 여쭤보시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고객들이 12년이 지났습니다.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현재 같은 열정과 의지와 건강 상태로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예, 100세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고급 피자를. 그리고 그 밑에서 피자 반죽을 열심히 만드는 클리닉이 있어요. 이 클리닉은 급여 생활자고 사업을 하시는 오공님한테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죠. 이 오공 피자가 계속 잘 팔린다는 가정하에 손오공은 몇 살까지 자기의 노동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 상태 안 좋고 은퇴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직원을 고용해서 하면 돼요. 계속 돌리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50 피자 밑에서 월급 받는 클리닉은 몇 살까지 할 것 같아요? 이 정도? 55세? 많이 주면 60세? 그럼 뭐 하죠? 여기 기간까지? 자, 여기 기간까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1년은 놉니다. 뭐 가지고? 퇴직금이랑 국민연금 가지고. 근데 자꾸 저금리에다가, 그죠? 더 오래 사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뭐예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을 생각하죠. 그래서 뭐를 해요? 사업을 합니다. 창업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싹 다 말아먹죠.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간판 계속 바뀌는 거 보고 무슨 생각 드세요? 간판 계속 바뀌죠. 음식점들, 치킨집. 무슨 생각 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대기업 부장. 그죠? 그런 사람들이 창업해갖고 다 말아먹고 그냥 간 겁니다. 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월급만 받은 거예요. 나이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나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답을 해주셔서, 예,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 봄에 23살에 입사를 했고 서울엔 연고가 없고 충북 사람이에요. 서울은 와본 적이 없고 촌놈이고 첫 직장이고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다 보니까 1월에 원하는 방향이 같은 팀원들하고 부지점장 정상 분할을 해서 지금 부지점장 11개월째 하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처음에 전태수 부지점장님께서는 어떤 얘기했죠? 예, 본인 얘기 하시면서 본인 얘기만 하셨죠? 본인 얘기만 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과거가 어땠는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나와 있어요. 계기죠. 그리고 그 다음 저 지점장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 그러면은 계기가 어땠는데 지금 현재 사회가 어떻게 돼서 왜 FC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저는 뭘 얘기할 거냐? 그러면은 너네들 말대로 돈을 뭔가 벌려고 하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너네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은 말 안 해줬잖아요. 제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시더라도 좀 집중해 주시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몇 가지 중독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두 번째는 마약 중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도박 중독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제일 유행인데 뭘까요? 편견 중독입니다. 편견 중독. 내가 이 일이 뭔진 모르는데 그냥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안 해요. 그게 직업이 됐든 먹는 게 됐든 사는 게 됐든 여행이 됐든 본인은 안 해봤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안 해요. 제일 무서운 거죠. 이런 거예요. 저도 많은 후보자들을 만나는데 대부분 나오는 첫 번째 안 하겠다는 의지가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게 되게 강해요. 아, 보험 설계사, 재무 설계사 그래 좋긴 한데 그런데 너네들 급여가 안정적이지가 않잖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95년생이거든요. 아까 23살이라고 하셨으니까 97년생이시죠. 네, 그 나이 때 입사해서 워킹하고 있었는데 그 나이 때 저 하와이에 있었어요. 달성해가지고. 네, 서머 달성해서 아깝다. 네, 그런데 자, 제 친구들 또래들이나 제 선배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급여가 어떻게 되냐? 아까 평균이 250만 원을 못 번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실이 그런 게 대부분이 200만 원에서 많이 벌면 250만 원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숫자가 같으면 그 사람들의 직업은 안정적인 직업이고 안정적인 삶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 근데 반면에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어느 달엔 100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800만 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들어온 급여의 숫자가, 급여의 크기가 매달 찍히는 숫자가 다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직업은 불안정적인 직업이고 불안정적인 삶이라고 착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하실지는 전 몰라요. 이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걸 하든 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짜 그 급여 받으면서 본인이 결혼하고 여행하고 집 사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노후 준비하고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급여냐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직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받는 급여로 인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똥 푸는 직업이 있어요. 맨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질문 드릴 건데 똥 푸는 직업이 있어요. 근데 매달 500만 원씩 들여서 똥만 푸면 연봉 6천을 준대요. 하실 거예요? 네,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똥 푸고 한 번씩 찍어야 돼요. 대신 월 1000만 원씩 주고 연봉 1억 2천 하실 거예요? 네, 저랑 같이 해요. 네. 다음 더 심해요. 네, 똥 푸고 만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맛봐야 돼요. 대신 월급 1억, 연봉 10억 하실 거예요? 안 해요? 맛보는 거 아무한테 말 안 할게요. 영상도 안 찍어, 못 본 척 할게요. 아, 예, 저는 해요. 왜냐? 그 돈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랑 우리 부모님이 행복할 수 있으면 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내가 아무리 멋있게 다니고 남들한테 떳떳하게 보인다고 해도 급여가 150만 원, 200만 원이면 저는 안 해요. 왜냐?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급여로 인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얘기, 그 편견 얘기해드렸고요. 두 번째 얘기, 나는 좋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랑 내 가족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보험하면은 그냥 나쁜 새끼들이고 보험하면 그냥 사기꾼 같대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못 가겠고 친척들한테 얘기 꺼내면 뺨 맞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요. 제가 FC 때도 그랬고
제가 부지점장 되고 나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 질문을 해요. 그러면 고객님, 보험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상품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 예를 들어서 운동 잘하실 것 같은데 한 번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등산 좋아하세요? 네, 저 등산 좋아하세요? 혹시 운동하세요? 축구 선수 그럼 축구화 신고 등산하면 할 수 있으세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조금 힘드시죠? 그렇죠? 좀더 힘들. 그렇죠. 등산하고는 좀 힘들죠. 그런데 맨발로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돈 한 푼도 안 줘요. 똥 푸는 거랑 좀 달라. 이거 좀 약간 고민되시죠? 네. 저는 안 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과거에 보험은 그랬어요. 등산화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축구화를 팔았고, 축구화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농구화를 팔았고, 농구화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족구화를 팔았어요. 본인이 고객 개개인마다 필요한 상품이나 재무설계 솔루션이 있는데 설계사들이 본인 수당과 이익만을 챙기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 상품들을 판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손해를 보고 보험하면 안 좋은 게 된 거 아닌가요? 되돌아보면 그래요. 보험 싫은 사람들한테 왜 싫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해요. 왜냐? 모르는데 그냥 싫은 거니까. 근데 되돌아보면 그렇거든요. 과거에 보험 세일즈, 보험 아줌마들이라고 하죠. 보험 아주머니들로 인해서 그런 편견들이 되게 강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편견을 깸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이 직업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무조건 내가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소통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것뿐만이 방법일까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세일즈 판매 7단계라고 해요. 첫 번째, 가만 고객을 발굴해서 연락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급여가 어떤지 정보 획득을 하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상담을 해주고 그만큼 이 사람한테 필요한 상품이 뭔지 계약을 해요. 그런데 과거의 보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보험은 연락해요. 한번 만나자. 형이 예전에 너 술도 많이 사주고 밥도 사줬잖아. 일로 만나자. 그리고 계약해요. 아니 한 번만 더 하죠. 한 번만 더 하죠. 그리고 끝이에요. 끝. 세일즈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보험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휴대폰이 됐든 어떤 세일즈가 됐든 간에 세일즈는 계약 이후가 진짜예요. 계약하기 전에는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계약하고 나서 연락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보험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어떤 세일즈가 됐든 간에.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믿고 휴먼 비즈니스를 하죠. 사람 대 사람이 나를 믿고 계약을 했으면 이 사람한테 보험 외적으로 이 사람은 종잣돈을 만들어서 내 집 마련 플랜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몇 달 내에 모아야 되지? 결혼을 5년 뒤에 한다고 하는데 결혼 자금을 어떻게 모아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신용 등급은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되고 내가 저축은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불리는 기간에 지킬 수 있는 구조는 최소한의 보장자산, 보험으로 어떻게 그 리스크를 막아야 되는지를 전문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상품 먼저 들이밀고 끝 하다 보니까 보험하면 그냥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왜 싫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반대로 하셔야 돼요. 원래 세일즈는 판매 7단계 고객 관리 및 소개 확보, 전문적인 도움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났기 때문이라는 거죠.